본 영상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일부는 픽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산골 분교의 복도를 걸어가던 한 여교사의 발걸음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1967년 늦가을 경기도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실종 사건은 오늘까지도 한국 범죄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기록실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날의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1967년 가을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의 한 초등학교 분교는 학생 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1학년을 가르치던 A 선생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A 선생님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 역시 밝은 미소로 화답하곤 했습니다. 당시 31세였던 A 선생님은 전형적인 1960년대 신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간 서울의 큰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언제나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당찬 성격으로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1966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씨와 결혼한 A 선생님은 서울의 작은 셋방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당시 33세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외모에 진중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사와 경찰관이라는 직업적 공통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이 외딴 분교로 발령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사 인사 발령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신규 교사나 경력이 짧은 교사들은 오지의 분교로 발령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역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분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하숙집도 없어서 김 선생님은 학교 근처의 한 농가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일이 잦아서 등불이나 양초에 의존해야 하는 날이 많았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아 우물물을 길어다 써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불을 열어 겹덮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는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 선생님은 분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과 아이들의 귀여운 말과 행동들을 남편에게 들려주었고 B씨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록 평일에는 떨어져 있지만 주말만큼은 신혼부부다운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가을 두 사람에게는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A 선생님이 임신한 것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찾아온 첫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B씨는 아내의 몸을 더욱 걱정하게 되었고 가능하면 서울로 정근을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정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A 선생님도 임신 초기라 아직 몸에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 늦가을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하숙집으로 향하던 A 선생님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도 A 선생님은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1학년 아이들과 함께 한글 공부를 하고 간단한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낸 후에는 동료 교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달라 보이거나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동료 교사는 증언했습니다. 오후 5시경 A 선생님은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하숙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학교에서 마을길로 나와 작은 개울을 건너면 하숙집이 있는 동네가 나타납니다. 평소 A 선생님이 다니던 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정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A 선생님은 하숙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료 교사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을 어른들과 상담을 하느라 늦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도 A 선생님이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도 A 선생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마을 이장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A 선생님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아저씨들이 손전등을 들고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A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A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교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충격적인 사건. 과연 A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5개월 후 발견될 끔찍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대대적인 수색 작전과 전국을 뒤흔든 실종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선생님이 근무하던 분교의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A 선생님이 담임하던 1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언제 돌아올지 매일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언제 와요? 선생님이 아픈 거예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A 선생님은 비록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러간 이듬해 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교 학생들이 자연 관찰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 하천의 모래톱에서 식물 채집을 하던 중 땅속에 묻혀 있던 사람의 뼈를 발견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발굴 작업에 나섰습니다. 발굴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래밭 약 1m 깊이에 안매장된 시신은 바로 5개월 전 실종된 A 선생님이었습니다.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머리 뒤쪽에서 심한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A 선생님이 평소 착용하던 금반지와 목걸이 등의 폐물들이 그대로 시신 옆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관목숲에서 A 선생님의 옷가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와 치마, 속옷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찢어지거나 손상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신 발견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분류하고 500여 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부검 결과 A 선생님은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시점은 실종 직후인 1967년 늦가을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사진은 우선 A 선생님의 인간관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 학교 동료들, 하숙집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A 선생님이 결혼 전에 약 2년간 교제했던 C씨가 주요 용의자로 부상했습니다. C씨는 A 선생님의 결혼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C씨는 A 선생님이 실종된 날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용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범행 동기가 약했습니다. 수사진은 폐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라면 금품을 가져갔을 텐데 값비싼 금반지와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금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경찰은 이 사건을 치정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사진의 규모도 점차 축소되었고 다른 중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80년대 초 시신이 발견된 지 15년이 되는 해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A 선생님의 남편 B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개인적으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단서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아내를 잃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1960년대 20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A 선생님은 왜 그날 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을까요? 범인은 왜 금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옷까지만 따로 떨어진 곳에 숨겼을까요? 57년이 흘러간 지금 A 선생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한 젊은 여성의 억울한 죽음과 그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입니다. A 선생님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미스터리의 베일이 벗겨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숨겨진 기록실은 오늘도 묻혀진 진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숨겨진 기록실과 함께 하세요.